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6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1976년 오션월드의 저녁 시간이 찾아왔다. 사이프러스 나무들의 그림자가 석양빛에 일그러지고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관광객들은 돌고래, 코끼리 거북, 바다사자의 쇼를 본 감흥에 젖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일리나는 범고래 수족관 위로 몸을 숙여 킬러웨일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암놈인 아누시카를 물가로 불러냈다. 안녕 예쁘니? 일리나는 고래의 지느러미를 붙잡고 하늘을 보고 눕도록 했다. 걱정 마, 아프지 않을 거야. 혈액을 채취하려면 바늘을 살에 찔러 넣기 전에 먼저 아누시카를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었다. 이 일은 자주 하는 편이긴 해도 할 때마다 까다로웠다. 범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가장 영리한 편에 속하지만 가장 사나운 종이기도 했다. 아누시카의 외양은 친근감이 가지만 키가 6m인데다 몸무게가 4톤이나 나가는 위험적인 범고래였다. 꼬리에 한 방 맞으면 당장 숨이 끊어질 수도 있었고 50개나 되는 예리한 이빨에 물리면 사지가 당장 절단될 수도 있었다. 일리나는 범고래를 치료해야 할 때면 항상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까닭에 우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었다. 치료가 아닌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고래를 안심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대개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그녀는 동물들을 안심시키고 교감을 나누는 것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그녀가 오션월드에서도 손꼽는 수의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자, 착하지? 이제 모두 끝났어. 일리나가 바늘을 빼면서 말했다. 그녀는 덩치 큰 환자가 잘 참아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등줄기를 쓰다듬으며 냉동 생선을 한 양동이 던져주었다. 일리나는 수의사라는 직업에 만족했다. 그녀는 오션월드에 상주하는 수의사로서 모든 동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다. 수족관 관리, 식사 준비와 감독, 조련사 훈련에도 관여했다. 오션월드에서 그녀처럼 여러 가지 책임을 맡은 경우는 드문 케이스였다. 그녀의 나이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른 승진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바다에 매료되었고 그 중에서도 고래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일리나는 대학에서 해양생물을 전공하며 동물 심리와 관련해 빈도 있는 교육을 받았고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전공 분야는 취업 기회가 아주 적었고 전망도 무척이나 어두웠다. 돌고래나 범고래와 같이 일할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처럼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1971년 월트 디즈니사에서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라는 초대형 놀이공원을 세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몰려드는 관광객 덕분에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던 올랜도는 일약 플로리다에서 제일 가는 휴양도시로 변모했다. 그러자 오션월드가 미키마우스의 뒤를 이어 마이애미의 미국 최대의 동물공원을 건립했다. 오션월드의 개장이 1년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일리나는 보다 연륜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에게
돌아가기로 되어 있던 현재의 자리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경영진을 만나 끈덕지게 설득한 결과 임시직으로 그녀를 채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그녀는 곧 능력을 인정받았고 공식적으로 채용될 예정이었던 남자를 밀어내고 정식 직원으로 임명되었다. 나이나 성별, 배경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미국 사회의 장점이 그녀를 최대 수혜자로 만든 것이다. 일리나는 수의사라는 직업을 사랑했다. 그린피스 동료들은 동물 포획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했지만 오션월드가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 일리나는 경영진을 설득해 대대적인 해우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산을 막 따낸 참이었다. 수족관을 나온 일리나는 관리사무소 건물로 들어갔다. 아누시카에게서 채취한 혈액이 든 용기에 표기를 한 뒤 실험실에 내려놓았다. 곧 혈액 분석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찬물로 세수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면대 위에 거울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보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울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바보. 일리나는 벌겋게 충혈된 두 눈을 팔뚝으로 쓱 문질러 닦았다. 사실 문제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엘리엇과 마지막으로 나눈 얘기가 하루 종일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기 얘기를 꺼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그녀의 기운을 쏙 빠지게 했다. 매번 그랬다. 도무지 그가 망설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책임 회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껏 한순간도 그의 사랑에 대해 의심한 적 없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언제나 그녀를 배려하고 감동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묻어 있었다. 그녀 역시 언제나 그에게 최선을 다했다.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거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열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바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의 힘이었다. 그러나 과연 사랑만으로 세월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다. 일리나는 곧 30살이 된다. 아직 외모는 눈이 부실 정도였고 그녀가 사는 곳은 플로리다였다. 늘 주변에 남자들이 기웃거렸고 그녀도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는 세월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녀의 청춘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벌써 외모나 몸매, 상큼한 매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벌써 해변이나 공연장 관람석에서 마주치는 18살 여자들과는 달랐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급격히 달라져 자유연애나 섹스혁명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시대였다. 그녀는 세상이 자유분방하게 변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연애보다는 지속적인 커플 관계를 원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 카마수트라에 나오는 온갖 행위를 시험해보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일리나는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 크리넥스로 눈가를 닦았다. 그녀는 자신이 엘리엇에게 얼마나 애착을 느끼는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를 알고 느끼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닌가? 더구나 여자가 남자에게 아이의 아빠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만큼
더 분명한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일리나는 적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 아이를 갖고 싶어 안다라는 부류는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사랑의 결실인 엘리엇의 아이를 갖고 싶었다. 그런데 그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아이 문제는 살아온 인생 여정과 가족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브라질 태생인 그녀는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틈에서 자랐다. 엘리엇을 만나 사랑하면서 엄마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부모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은 듯했다. 아마도 그가 반대하는 이유가 가족사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령 현재의 생각이 그럴지라도 그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능력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일리나는 그를 만나러 병원에 갈 때마다 그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다. 천성 소아외과 의사인 그는 어린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건실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주변에서 간혹 대하는 남자들처럼 철없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모습에서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다정다감한 아빠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떤 때에는 그에게 말하지 않고 피임약을 끊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다.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그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서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할 우려가 많았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일리나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결연한 의지, 너그러운 이타주의, 뛰어난 두뇌, 향긋한 취치, 부드러운 살결의 촉감, 척추뼈를 타고 흘러내리는 선,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를 하나같이 사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신비한 부분이야말로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의 일부이기도 하다. 어쨌든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앞으로 그녀가 낳을 아이의 아버지라면 결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에게 그는 운명의 남자였고 그의 아이가 아니라면 결코 원하지도 않았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